상대가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 꿰뚫어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 이게 트럼프가 말하는 거래 기술이고 손자가 말하는 속임수 전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오늘은 전쟁은 속임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쟁은 속임수다. 그래서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공격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고 가까우면 먼 척, 멀면 가까운 척한다. 미끼로 적군을 유인하고 혼란시켜 놓고 공격한다. 적이 튼튼하면 수비만 하고 적이 더 강할 때는 싸움을 피한다. 대신 약을 올려 화를 내게 하거나 비굴하게 굴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게 방법이다. 적이 쉬면 괴롭히고 내부 단합이 잘 되면 이간시킬 일이다. 그리고 공격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그것도 방비가 없는 곳에 하는 법이다. 이게 승리의 비법인데 막상 싸우기 전에는 미리 말해봤자 소용없다. 스포츠와 전쟁의 차이점은, 스포츠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지만 전쟁은 이기는 것만이 지상 목표다. 스포츠에서 규칙을 어기면 승리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규칙이 없다. 규칙이 없는 게 유일한 규칙이며 속임수쯤은 기본이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칙도 환영받는 세계가 전쟁터다. 손자는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임금은 어느 쪽이 훌륭한가? 장수는 누가 유능한가? 기상과 지리는 어느 쪽에 유리한가?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지켜지나? 어느 쪽 진영이 더 잘 단결되어 있나?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잘 훈련되어 있나? 상벌은 어느 쪽이 분명한가? 언뜻 보면 당연한 기준을 나열한 것 같지만 흔히 승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병력 수, 화력, 경제력 비교가 빠져 있다. 병력이나 장비, 경제력의 열쇠는 극복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극복 가능한 방법이 속임수다. 손자가 말하는 속임수란 내 전력을 극대화하고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유인하기, 혼란시키기, 괴롭히기, 이간질하기, 약올리기부터 기다리기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속이기도 포함된다. 수나라가 요동성 함락을 포기하고 별동대 30만을 뽑아 평양성 직공을 시작했을 때 고구려는 병력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때 손자가 말하는 속임수가 모조리 등장한다. 우선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을 자청하고 적진으로 들어가 직접 전력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미 보급선이 끊긴 상황에서 엄청난 무게의 식량을 병사 개개인이 직접 운반한다는 적의 약점을 간파한다. 적이 튼튼하면 수비만 하고 적이 더 강할 때는 싸움을 피한다고 했다. 일단 고구려군은 배가 고파 독이 바짝 오른 수나라 군대를 피해 후퇴했다. 그러자 우문술은 맹렬히 추격을 개시했고 빨라진 행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병사들은 더 많은 식량을 버렸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자 수나라 군대는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이때 고구려 군대가 싸움을 걸었다. 하루에 7번의 전투가 벌어졌고 수나라는 7번 모두 이겼다. 수나라로서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해서 줄임배를 안고 추격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로서는 적을 약올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이 자국 군대가 연전연승을 거두며 고구려군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군에 의해 극한의 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을지문덕의 시를 받고 나서였다. 신통한 계략은 천문을 다 알았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하노나
싸움에 이겨 공로도 장하니 만족을 알고 그만둘지어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행군해서 평양성 턱밑까지 도달한 수나라 군대에게 유일한 희망은 대동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호아의 부대였다. 그러나 내호아는 평양의 외성을 비워놓고 수나라 군대의 약탈을 방치했다가 혼란을 틈타 기습한 고건모의 군대에 괴멸됐다. 미끼로 적군을 유인해 혼란시켜 놓고 공격하는 고구려군의 수법에 당하고 말았다.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쳐버린 우문술에게 을지문덕은 만약 군사를 돌려 세운다면 왕을 모시고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방하겠다라며 항복을 재차 약속했다. 더는 싸울 힘이 없던 수나라 군대는 항복 약속으로 체면치레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살수에서 만사 포기하고 철수하는 수나라 군대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공격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그것도 방비가 없는 곳에 하는 법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작전이라 그러면 아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뭐 워낙 얘기거리가 많은데 사실은 기만전술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영국에 있는 연합군이 유럽으로 넘어오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요? 여기 칼레라는 곳입니다. 독일군은 여기 칼레를 연합군의 상륙 지점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이 추측을 믿음으로 만들어줬어요. 당시 독일군이 가장 무서워하던 연합군 장군 조지 패튼을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부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독일 정찰기가 볼 수 있도록 해안가에다가 탱크를 전진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무로 만든 헛방, 그냥 모형 탱크였어요. 어쩌면 유치해 보이는 이 작전이 통한 건 독일군 스스로가 이미 칼레를 연합군의 상륙 지점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20년 된 영화인데 범죄의 재구성 아세요? 박신양이 사기꾼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염정아 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사기는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 같은 말을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하면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다만 혹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혹하는 게 믿는 것으로 가려면은 정신이 쏙 빠지는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손자병법, 싸움은 속임수다가 나오는 거죠. 이 원문은 병자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궤가 우리가 궤변할 때 그 궤예요. 궤변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거짓을 참으로 만드는 논법,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 혼란스럽게 한다, 정신을 쏙 빼놓는다. 이게 손자가 얘기하는 속임수예요. 이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죠. 익히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 재벌 출신이죠.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로 완전 도약하는 계기가 뉴욕의 코모도 호텔 재개발이었어요. 여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에 완전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이걸 낡은 벽돌 건물을 반짝반짝 전면 유리로 변모시켜서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이 호텔이 장사가 잘 되기도 했지만 이걸로 돈을 벌게 한 1등 공신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세금을 깎아준 감면 조치였어요. 완전 말도 안 되는 특혜죠.
어떤 사람은 당시 트럼프가 결정권자들을 협박했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 자신도 나중에 그거 내가 50년 아니라 40년 세금 감면이라 그랬으니까 됐지 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 197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때 뉴욕이 맨하탄 전체가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나중에 뉴욕은 그 당시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라고 회고할 지경이었어요. 트럼프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자, 이 다 망해가는 호텔을 새로 지으면은 일단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 다음에 호텔 지으면은 거기서 서비스하는 직원들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일자리 생기지. 그 다음에 호텔 만들어 놓으면은 돈 많고 점잖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돈 쓰면은 그 호텔 주변에 상권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상권 다시 살아나면은 동네 완전 깨끗해지지. 상권 다시 살아나면은 그 돈 벌어가지고 결국은 뉴욕시에다가 세금 낼 거 아니야. 나한테서 세금을 뺏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생각해봐. 더군다나 뉴욕시는 우범지대가 아니라 잘 사는 동네가 돼. 거기다가 결정탈 하나 날립니다. 코모도 호텔을 아예 폐업 신고를 하게 합니다. 이거 재개발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로 뉴욕 한복판이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뉴욕시로서는 그것만은 막아야죠. 상대가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 꿰뚫어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 이게 트럼프가 말하는 거래 기술이고 손자가 말하는 속임수 전법의 핵심이에요. 트럼프 하면은 막말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막말마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이런 노림수가 있었구나. 결국은 상대의 정신을 쏙 빼놓는 전략의 일환이었구나 싶은 것들이 많아요. 트럼프는 어릴 때 군사학교를 다녔다고 하죠. 어쩌면 손자병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을지문덕의 길과 트럼프의 길이 또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속임수라는 단어에 색안경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싸움은 속임수다 라는 손자의 말은 결국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으면 상대의 욕망부터 제대로 들여다봐라 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이해합니다. 손자병법, 오늘은 싸움은 속임수다 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